애착 수업 5장 안전기지의 모든 것. 안전기지가 되기 위한 10가지 원칙. 8번째, 원하지 않을 땐 조언하지 않는다. 안전기지에 요구되는 응답성의 기본은 원하면 응한다이다. 이 말은 원하지 않으면 응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다. 애착이 형성되는 첫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의 관계다. 어머니가 자신의 바람대로 단지 시간이 되었다는 이유로 젖을 주면 안정된 애착을 형성할 수 없다. 아기가 배가 고파 젖을 먹고 싶을 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하면 응해야 한다. 원하지 않는데 마음대로 주면 곤란하다. 원할 때 주어야 아기는 자기 욕구나 속도에 맞게 살아갈 수 있고 자기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존재에게 안도감과 신뢰를 느낀다. 배가 고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먹게 하면 위화감과 불쾌감을 느끼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면 외부 세계나 타인에게도 반감을 느껴 삶을 고통으로 여기게 된다. 원하지 않을 때는 주지도 말하지도 않는다는 누군가의 안전기지가 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자신을 좋은 부모, 헌신적인 지원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이 원칙을 어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원하지도 않는데 참견하거나 뭔가를 준다면 안도감을 손상시킬 뿐 아니라 상대방이 주체적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셈이다. 결국 이런 행동은 지나친 의존을 낳고 자립을 방해한다.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면서도 자신을 그렇게 만든 부모에게 분노를 느낀다. 반발하면서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모순된 상황에 아이는 더욱 초조해지고 끝내 공격성과 자기 혐오, 자기 부정에 빠져 좌절하는 한편 밖에서는 폭력을 행사하게 된다. 9번째, 변명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할 때 응답하는 것은 안전기지의 대원칙이다. 뭔가를 원할 때 즉시 충족되면 자신의 욕구를 이해받는다는 생각에 친밀감, 안도감, 신뢰감을 느낀다. 이런 감정이 쌓여 안정된 애착이 두터워지면 가끔 예상과 다른 반응을 대해도 반발하지 않고 왜 그럴까 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거나 자신이 뭔가 잘못했나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반대로 원하지 않을 때 원하지 않는 것을 일방적으로 받는 경험이 반복되면 혐오감이나 반발을 불러일으킨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정을 느낄 수도 없고 편안하지도 않다. 하물며 마음을 열고 싶은 생각은 들 수조차 없다. 그런데 안전기지가 될 자격이 부족한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변명을 늘어놓는다. 상대방의 마음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변명이 상대방의 불안을 키우고 사이를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한다. 설사 깨닫는다 해도 변명하는데 급급해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한 이야기만 늘어놓는다. 한 어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된장국을 끓였다. 아들이 좀 싱거운데 하고 인상을 찡그리자 기분이 상한 어머니는 네 건강을 생각해서 소금을 덜 넣었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하니? 하고 짜증을 냈다. 그러자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은둔형 외톨이였던 아들이 겨우 용기를 내 식탁에 앉았는데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아이 건강을 생각해서 음식을 싱겁게 한 게 잘못인가요? 싱겁다고 해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요. 라며 아들의 반응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능력은 저마다 다르다. 어머니에게는 당연한 생각인데 왜 아들은 화가 났을까? 어머니의 말이 아들이 원하는 대답과 달랐기 때문이다. 아들이 음식이 싱겁다고 하자 어머니는 요리를 싱겁게 한 이유를 설명하면서 아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다. 그런데 아들 입장에서는 고작 음식이 싱겁다고 한마디 한 것조차 지적을 당하니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아, 피곤해 라고 한마디 했는데 뭐 그 정도로 피곤하다고 해. 난 너보다 더 피곤해 라고 면박을 주면 그 사람에겐 더 이상 진심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이다. 안전기지가 안전한 이유는 어떤 내용이든 진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기 때문이다. 아이가 사소한 불평을 해도 부모가 가르침답시고 잔소리를 늘어놓으면 아이에게 그곳은 집이 아니라 사상 개조를 위한 수용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어머니는 자신이 아들의 마음보다 본인 생각이나 변명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아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아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변명에만 집착하니 아들에게 안전기지가 되어주지 못했고 아들은 마음도 장소를 잃어 또다시 자기 방에 틀어박힌 것이다. 10번째, 불필요한 조언을 하는 대신 가만히 들어준다. 자기 생각이나 의견만 늘어놓는 사람은 안전기지 역할을 할 수 없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의견을 묻지 않는데 자기 마음대로 분석, 평가해 함부로 조언하며 대신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한다. 전문가나 경험자여서 조언을 한다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전문가도 경험자도 아닌 경우가 더 많다. 이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충동성이나 감정 제어 능력이 약한 부류다. 뭔가 생각나면 즉시 입 밖으로 내뱉을 뿐 아니라 무조건 꾸짖거나 화를 낸다. 극단적인 대응을 하거나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도 많으니 당연히 안전기지가 되기 어렵다. 오히려 학대나 가정폭력을 일으키기 십상이다. 둘째,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이라도 계속 늘어놓아야 직성이 풀리는 부류다. 이들은 성실하고 빈틈이 없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은 화를 내거나 폭력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첫째 부류와 다르지만 자기 의견이 뚜렷하고 자신의 성공에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기 기준에 지나치게 얽매여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방식은 수용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모든 것을 자기 가치관이나 논리로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상대방 입장에서는 독단적이라는 느낌을 받아 어차피 내 마음은 이해해주지 않겠지라며 단념해버린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방이 용기를 내어 자기 심정을 드러내도 자신의 뜻과 맞지 않으면 본인의 경험이나 신념을 일방적으로 늘어놓으면서 설득하려 들기 때문에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없다. 아니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피하게 된다. 그러니 이런 사람도 안전기지가 될 수 없고 당연히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없다. 상대방은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느낌만 받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반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여기게 되어 힘만 빠진다. 진정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면 든든한 안전기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은 일단 지우고 순수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 입장에선 편견 없는 태도로 귀 기울이며 그런 기분을 느꼈구나,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자기보다 심리상담 전문가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담자에게 뭔가를 기대하거나 상처를 주고받은 적이 없으니 아무 편견 없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가족도 이렇게 대해야 한다. 문제 있는 배우자나 자녀를 좋은 방향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 과거의 실수나 원망에 얽매이면 양쪽 모두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한쪽이 상처받았다는 사실에 집착하면 상대방은 변화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 그러니 화목하게 지냈던 시절로 돌아가 상처받은 기억보다 기쁘고 즐거웠던 추억을 먼저 떠올리며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접근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살해칠 딸의 상처를 파헤치는데 급급했던 엄마. 교카 씨의 어머니는 딸 때문에 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다. 교카 씨는 23살의 대학원생으로 자꾸 우울에 빠지고 자해를 반복하는 불안정한 상태였다. 그런데 교카 씨는 성실하고 학업 성적도 좋으며 고등학교 때까지 꽤 촉망받는 운동선수로 활약했다. 어머니도 자신도 오랜 세월 같은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딸의 공부보다 운동 지도에 더 열심이었다. 어머니는 딸이 운동으로 근성을 키운 만큼 힘든 일이 생겨도 금방 툭툭 털어낼 것이라고 믿어왔다. 그런 만큼 딸의 상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어머니가 미처 몰랐을 뿐 교카 씨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상담 결과 교카 씨는 10대 후반부터 남모르게 과식과 구토를 되풀이했다. 또한 친구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고민이 많았다. 교카 씨는 늘 친구를 배려하는데도 친구가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여 큰 상처를 받는 일이 많았다. 대학에 가서도 친구 관계 때문에 늘 고통스러웠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면 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딸에게 문제가 있다며 야단을 치거나 원치 않는 조언을 늘어놓으며 잔소리를 했고 교카 씨는 점차 입을 다물게 되었다. 어머니는 딸의 현실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이 기대하는 이상적인 모습, 즉 공부도 운동도 모두 잘하는 완벽한 딸이 되어주길 바랐다. 교카 씨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었고 어머니를 안전기지로 여길 수도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공부와 운동 모두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다 보니 점차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타인의 표정에 민감하고 배려와 양보를 잘한다는 점은 불안형 애착의 특징인데 어머니에게 지배당하고 어머니의 뜻을 어기지 못하면서 자라다 보니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다.
교카 씨의 불안형 애착은 친구 관계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교카 씨의 상태를 개선하려면 어머니가 안전기지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다행히 어머니가 먼저 딸을 위해 상담을 신청했는데 이 경우 당사자가 회복되기 쉽다. 어머니를 담당한 상담사는 우선 교카 씨와 평범한 대화를 주고받는 것부터 시작해보라고 권했다. 그때까지 어머니는 입만 열면 교카 씨가 가장 싫어하는 문제를 건드리고 있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것이 딸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딸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자신이 개입해야 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어머니의 이런 행동은 몸을 다친 사람을 도와주겠다며 다친 부위를 후벼파는 행위와 같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너무나 고통스럽다. 누구도 그런 사람을 믿고 도움을 청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어머니는 빨리 문제를 해결하려다 딸의 고통이나 괴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잊어버린 셈이다. 우선 그 전부터 고쳐야 했다. 다행히 어머니는 상담을 받을 때마다 자신의 불안과 고통을 인정하면서 딸의 상황과 바람을 충족시키는 대화를 할 수 있었다. 온전히 이해받은 경험이 있는가? 둘 사이의 벽이 무너지자 딸도 어머니와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이전에는 듣기 좋은 말만 했지만 이제는 힘든 일이나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평범한 수다를 나누는 동안에는 어머니도 적당히 대응할 수 있었지만 교카 씨가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자 자신도 모르게 나는 왜 딸의 불평 불만만 들어주어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에 초조해져서 조언을 늘어놓게 된 것이다. 어머니는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책을 내놓거나 외면해야 안심되는 습관이 있었다. 한마디로 문제를 안고 있지 못했다. 그러니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시간을 지켜보고 기다려주지 못했다. 상담사는 어머니가 해답을 제시하면 안 됩니다. 교카 씨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지켜보세요. 어머니는 말씀을 삼가고 교카 씨 이야기에만 집중하셔야 합니다. 라고 거듭 이야기했다. 동시에 어머니로서 딸을 생각하는 마음, 걱정되고 초조해지는 마음도 그 자체로 충분히 소중하다고 말해주었다. 상담사는 어머니의 어린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서둘러 해답을 제시하려 하는 문제도 상담해 주었다. 상담 결과 교카 씨 어머니는 어린 시절부터 감정이나 기분은 외면당하고 결과로만 평가받으며 자란 사람이었다. 어머니는 상담사에게 있는 그대로 이해받으면서 자신 또한 딸에게 이러한 안전기지가 되어줘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했고 그에 걸맞게 행동할 수 있었다. 어머니가 딸에 대하는 방식이 바뀌자 교카 씨도 안정을 되찾았다. 본인 스스로 상담을 받으러 오게 되었고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도 원만해졌다. 졸업 후 취업을 해서 힘든 직장 생활을 이어갔지만 어머니가 안전기지 역할을 잘 수행하자 무리 없이 소화해냈다. 나쁜 증상들도 사라졌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직장에 다니고 있다. 이 어머니처럼 쉽게 참견하는 버릇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지만 본인이 자각하고 꾸준히 노력하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먼저 안전기지로부터 온전히 이해받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